여러분, 혹시 작년 겨울에 난방비 지원금 신청 못 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정보를 몰라서 최소 50만 원을 그냥 날린 분들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명이요? 서울시 한 개 구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겨울 한 달 난방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몰랐을 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백세복TV의 김성욱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후 지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재무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하러 오신 충주시에 사시는 김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년 겨울에 신청 기간을 놓치셔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만 켜놓고 이불 2장을 덮고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보일러는 아예 꺼놓으셨대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 작년에 이 제도를 알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 보셨죠? 벌써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올겨울은 작년보다 더 춥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보일러 온도를 몇 도로 맞춰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를요. 문제는 이게 전부 신청형 복지라는 겁니다. 신청형 복지가 뭐냐고요?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와서 당신은 대상자니까 지원금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르면 1원도 못 받지만 알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 제도들을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신청 마감이 이번 달 23일까지인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에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메모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복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 정보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하루만 늦어도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은 아는 사람한테만 온다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손해보는 거고 알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이번 겨울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핸드폰이나 종이, 펜 준비하시고 제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웃들 만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난방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네 경로당에 갔더니 할머니들께서 모여 앉아 이런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올해는 더 춥다면서요? 그런데 요금도 또 올랐다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작년에도 1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얼마나 나올지 벌써 걱정이에요. 우리야 뭐 참고 살지. 그래도 애들 집에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자기들도 힘들 텐데. 이 대화 들으니까 가슴이 참 먹먹하더군요. 우리 세대가 평생 자식 키우고 나라 발전시키고 이만큼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난방비 걱정에 추운 겨울을 떨면서 보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르신들 중에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난방비 아끼려고 추위를 참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나중에 병원비 나올까봐,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해서 이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우리 같은 노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가지나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제도들이 전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 만들어 놨는데 왜 신청을 안 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신청 방법이 복잡해 보이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수십만 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지원 제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겨울 석 달 난방비는 충분히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지원 제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펜 준비하셨죠? 첫 번째는 스포츠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거 이름만 들으면 아니, 난방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운동이 웬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똑똑한 제도거든요. 스포츠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1년에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이 돈으로 헬스장도 다니고 수영장도 가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집에서 보일러만 켜고 계시는 것보다 동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몇 시간 운동하고 오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시간만큼은 집 난방비가 안 나가죠. 게다가 운동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작년에 이 제도 이용하셔서 오전에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고 사우나도 하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 집에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2, 3시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집 보일러는 꺼놓으시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난방비가 3만 원 넘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난방비도 아끼고 정말 일석이조 아닙니까?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화포털이라는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그냥 주민센터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가구당 에너지 지원금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이 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인 가구는 최대 41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58만 원, 3인 가구는 최대 67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구 구성이 주민등록 기준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는 혼자 사시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분이랑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요. 그러면 2인 가구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꼭 주민센터 가셔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보시고 본인이 몇인 가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대략 150만 원 이하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건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지원금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아주 낮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이분들은 여름철에는 냉방비로,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36만 원 정도 되고요.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바우처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된다는 겁니다. 별도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만 해놓으면 매달 고지서가 나올 때 자동으로 깎여서 나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이 제도를 몰라서 3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알려드려서 신청하셨는데 고지서 받아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가스요금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라고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부가 진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랑온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신청 마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올해 사랑온 난방비 지원 사업은 11월 23일까지만 신청받습니다. 지금이 11월 9일이니까 딱 2주 남았어요. 2주 후면 끝입니다. 신청 안 하시면 자동으로 혜택이 사라집니다.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냐고요? 그건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주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은 50만 원, 경기도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독거노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는 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말하는데 대략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20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뭐냐면요.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우처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로 쓰셔도 되고 다른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가실 때 준비물이 있는데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 적금 통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이어야 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만들어 놓고 한 10년 동안 안 쓴 통장을 가져오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이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라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시는 통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러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이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지원 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포츠 바우처도 받고 에너지 지원금도 받고 에너지 바우처도 받고 사랑온 난방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각 제도의 대상자 기준에 맞아야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이시고 혼자 사시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라면 4가지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스포츠 바우처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40만원, 에너지 바우처 36만원, 사랑온 난방비 50만원. 합치면 136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들은 실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올해 72세이시고요.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작년 겨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으셨대요. 한 달에 15만 원씩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셔서 그 다음 달부터는 보일러를 아예 안 켜셨대요. 전기장판만 켜놓고 이불 2개 덮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동네 이장님이 이 제도들을 알려주셔서 신청하셨습니다. 에너지 지원금하고 사랑온 난방비 2가지를 받으셨는데요. 합쳐서 90만 원 정도 받으셨대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마음 편하게 보일러를 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박 할아버지한테 전화로 안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작년에는 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올해는 정말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다행이죠? 두 번째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작년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우연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답니다. 이런 게 진짜 있을까? 혹시 사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셨대요. 그런데 영상에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서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가셨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신청하셨고요. 한 달 후에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됐을 때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와, 진짜네? 정부가 진짜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그 돈으로 겨울옷도 한 벌 사시고 난방비도 내시고 나머지는 저축하셨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다 알려주셨대요. 너희들도 빨리 신청해봐. 진짜 받을 수 있어. 이렇게요. 정말 기특하시죠? 세 번째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 신청하러 갔다가 서류가 부족해서 한번 돌아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통장을 적금 통장으로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입출금 통장 가져가셔야 한다고 안내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날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셔서 무사히 신청하셨고요. 지원금도 잘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상담할 때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번 실패했을 때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다시 가길 잘했습니다.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한테는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가세요.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사람입니다. 친절하게 물어보시면 다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신청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서류를 준비하실 때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복사해 가시잖아요. 이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복사하시고요. 통장 사본도 계좌번호 앞자리 몇 개만 보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많으니까요. 두 번째, 통장은 꼭 입출금 통장으로 준비하세요. 적금 통장, 정기예금 통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이어야 해요.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쓴 통장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대리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대리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도장도 필요하고요. 본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신청 못하고 다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 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하세요. 작년에 떼놓은 등본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신청하시는 날에 주민센터에서 바로 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주민센터 가시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사랑온 난방비는 11월 23일까지만 신청받습니다. 이 날짜 넘기면 끝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즉시 내일이라도 주민센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 바우처로 10만 원. 둘째, 가구당 에너지 지원금으로 최대 70만 원. 셋째, 에너지 바우처로 최대 36만 원. 넷째, 사랑온 난방비로 최대 70만 원. 이렇게 네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최대 1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라는 겁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평생 세금 내고 나라 발전시키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제도들은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와서 당신은 대상자니까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 모르면 그냥 손해보는 거고 알면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딱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세요. 아니, 오늘이라도 가세요. 특히 사랑온 난방비는 11월 23일까지만 신청받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에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이 제도들을 알려드리세요. 부모님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대신 신청해 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비싼 선물 사드리는 것보다 50만 원, 100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신청하셨다는 댓글을 보면 저도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도 되고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난방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복지 정보, 생활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정보는 빠를수록 좋거든요. 하루만 늦어도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지 정보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작은 용기, 주민센터에 가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겨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세요. 보일러 온도 낮추지 마시고 마음껏 틀어놓으세요. 전기장판 하나만 켜고 이불 2개 덮고 자는 그런 겨울은 이제 그만입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백세복TV 김성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